오늘은 상처의 수분 드레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분 드레싱. 메디폼 이야기 하겠다는 거죠. 메디폼.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전부 다 그냥 다치면 소독약, 빨간 약 바르고 후시딘 연고 바르고 그 위에 밴드나 거즈 되는 거 건식 드레싱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 이제 외국에서 좋은 약들이 들어왔죠. 그런 약이 아니라 의료기기, 메디폼류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소개되면서 좀 더 예쁘게 이제 상처를 빨리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흉 안 지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차 감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선호하는 세상이 됐다 하는 거. 그래서 수분 드레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성분으로 따졌을 때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 그 다음에 폼 제제 쓸 수 있는데 메디폼이니까 폼 먼저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걸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상처에서 우리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 보통 진물이라고 하는 것, 고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들이 빨아들여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그걸 내는 이유가 있겠죠. 몸에서 내는 이유, 상처를 더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몸에서 쫙 모아서 상처 치료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 어쨌든 얘들은 걔들을 가둬놓아서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치료에 도움을 되게 하겠다 하는 게 수분 드레싱의 그 원리예요. 그리고 상처가 난다는 거는 이게 까졌다 치면 이 상처는 외부로부터 노출이 안 돼 있던 우리 살이 이제 보호를 못 받고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상처를 입었다는 거는 그 상처가 노출이 되면 2차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흉이라든지 이런 거로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를 덮어서 인공 피부 벗겨진 거를 다시 덮어줘서 말하자면 인공적으로 이거를 안 다친 것처럼 우리 피부를 만들어준다 하는 보호 측면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수분 환경을 만들어줘서 상처를 빨리 효율적으로 치료하겠다는 것과 보호를 해줘서 막아주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이고 일단 그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이드로콜로이드 폼은 같은 원리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폼은 그야말로 다공성 폼 그 안에 이 수분한 환경 그 체액들이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그 재생 인자들을 쫙 모아놓고 얘들을 굴려가지고 이 상처 치유를 빨리 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폼이 다공성이고 두께도 보통 두껍기 때문에 진물이 더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상처가 깊고 넓고 한 부위에 사용하기가 괜찮다.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이건 물리적으로 이걸 모은다고 보면 이거는 화학적으로 하이드로콜로이드와 진물이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서 통통하게 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수분 환경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했던 그 폼에서 말했던 그런 그 상처 치유, 재생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겠다는데 이거는 가벼운 상처, 진물이 많이 안 나는 상처에 사용해야 돼요. 그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에 이걸 사용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얘가 작용을 해서 물리적인 거는 우리 마른 걸레로 물 닦는 생각하면 즉시 바로 그냥 끌어올리잖아. 근데 얘는 뭔가 화학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거를 흡수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그래서 나오는 속도가 빠르고 많으면 오히려 더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화상이나 찰과상 중에서 깊은 찰과상, 그 다음에 욕창, 대표적으로 약국에서는 세 상황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폼도 1mm 요새 잘 없는데 2mm 제일 많고 5mm 요거 약국에서 볼 수 있어. 이건 두께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가두는 거니까 5mm면 3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몇 배 더 얘들보다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두꺼우면 뻣뻣하죠. 구부러지는 위치나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아서 이거를 좀 불편한 그런 데는 좀 주의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5mm, 2mm, 1mm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거고 아까 저기 화산과 욕창인데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나 폼이나 메디폼류들은 연고를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원래. 왜냐하면 연고가 발려 있으면 그 수분 환경을 방해할 뿐더러 그 다음에 연고 자체의 작용도 얘가 이제 방해할 수 있죠. 이 제형들이 제재들이 그래서 같이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약국에서 경험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두 가지 상황이구나. 화상하고 욕창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 2차적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연고 저는 무피로신 사용하는데 무피로신이랑 이 폼 제제랑 같이 사용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2차 감염도 막을 수 있고 상처 치유가 빨리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폼은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 외에서 가볍고 진물도 많이 안 나는 보통 그냥 아이들 다치는 거죠. 그럴 때는 웬만한 하이드로콜로이드 메디폼류를 쓰면 된다 하는 거고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쓰는 거랑 잘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거는 제품별 특장점이니까 하이드로콜로이드 요즘 제품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죠? 듀오덤이죠. 듀오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접착력이 좋은데 대신에 자외선 차단이나 방수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쓰고 물놀이 하면 막 그냥 찐득하게 붙어서 막 난리 나기도 하고 그냥 오히려 쉽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듀오덤이 제일 잘 붙어요. 대신 아까 말했듯이 자외선 차단이랑 방수 능력은 좀 떨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각자 회사들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비율을 그 다음에 종류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막 엄청 찰떡처럼 잘 엉겨붙는 아이 그 다음에 조금 덜 붙지만 좀 방수나 이런 쪽에 신경 쓴 아이들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는데 어쨌든 제품별 특성이 좀 나눠지죠. 자외선 차단 방수가 중요한 거는 방수는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이게 뭐 샤워나 이제 탕사가 났어도 샤워나 뭐 가벼운 물놀이나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방수 중요한 거고 상처에 물이 닿으면 당연히 안 되니까 자외선 같은 경우는 흉 때문인데 자외선 통과가 막 돼버리면 어쨌든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혈색소가 침착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혈색소가 침착이 됐을 때 자외선이 안 거치면 강하게 남지가 않으니까 진하게 남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도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된다. 제품을 골라드리면 된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많은 부위, 얼굴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이제 주름 많이 잡히거나 이런 데는 저는 듀오덤을 권해드리고 대신에 경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방수력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만 또 가벼운데 이제 미용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흉터, 여드름 짠 부위, 그다음에 얼굴 부위 이런 데는 이제 자외선 차단, 방수 이런 거 좀 중요한 아이들 그렇게 사용하면 또 되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이 중요한데 언제 갈아붙일 거냐 그게 중요한데 보통 하루에 한 번 갈아붙인다, 또 이틀에 한 번 갈아붙인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완전 잘못된 거고 이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세균 환경이라고 했는데 상처가 피부가 정상적이게 있다가 이게 상처가 났어요. 그럼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 드레싱을 했을 때 건식 드레싱을 했을 때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체액이랑 그런 상처 치유하는 것들 이 진물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딱지를 이거는 부드러운 살이고 이건 딱딱한 딱지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살 중간에 이 딱딱한 딱지가 들어있으면 이 주변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쭈글쭈글하게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혈색소가 침착이 되거나 새살이 돋을 때까지는 2m 계속 새살이 올라와서 얘들이 떨어지고 할 때까지 갈라지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흉도 남고.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쓰는 건데 그러면 이럴 때 하이드로콜로이드를 건식 아니고 습식으로 썼다. 그러면 하이드로콜로이드나
폼을 썼다. 그러면 이걸 하나 붙였겠죠. 좀 과하게 두껍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 습윤 환경이 쫙 조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쭉 빨아당기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 만나는 점은 재생하는 물질, 치유하는 물질, 이런 우리 몸의 총 물질들이 촉촉하게 여기 머무를 수 있으니까 상처 치유를 빨리 되게, 새살이 빨리 돋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분 드레싱을 하는 거고, 하이드로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두껍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여기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부어요. 투명했던 게 불투명하게 하얗게 통통하게 부어오르면 여기 지금 이제 수분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건데, 이거가 얘가 더 이상 빨아들이기도 힘들고 또 이제 이 붙인 공간을 넘어가가지고 이게 샌다 이렇게까지 놔둬버리면 이 원래 목적에 안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상처가 이만큼이면 위에서 봤을 때 상처 부위를 이 하얗게 통통하게 부어놓은 게 넘어갔다, 넘어선 정도로 빨아들여졌다 하면 갈아붙여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보고 갈아붙여야 돼요. 상태를 보고. 왜냐하면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얘를 빨아들이는 그 용적이 작기 때문에 빨리 그 상태를 보고 갈아붙여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는 이거 전 빼놓고는 이거 떨어질 때까지 두세 번 하면 그 아무 의미 없어. 딱지 다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이드로콜로이드의 효과, 수분 환경 만들어주는 거랑 자외선 차단하는 거, 이 두 가지 효과 중에서 하나만 이용하는 거야. 자외선 차단. 그러면 사실은 뭐 필요가 없지. 이게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딱지 앉아버려가지고 한참 동안 그냥 뻘겋게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얗게 통통이 부어오르는 그 시점을 생각을 해서 갈아붙이는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상처 생긴 데 이렇게 있으면 폼 붙였을 때는 오히려 이게 폼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냥 최소 하루에 한 번, 세지만 않으면 하루에 한 번 갈아붙여줘도 된다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폼이 다 좋냐? 그건 아니고, 폼은 얘 자체가 뭐 방수효과나 이런 게 없고 자가 정착력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방수포를 하나 붙여줘야 돼. 방수포를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잘라서, 그러면 얘가 이제 방수도 되고 보호도 되고 고정도 되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뭐 원리를 생각해 보면 상처에서 떠버리면 별 효과가 없겠죠. 쫙 밀착이 되게 붙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크기, 상처가 이제 다시 이제 옆에서 본 거 말고 위에서 봐. 상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면적으로 봤을 때 1.5배, 면적 대비 1.5배 정도 크기로 폼이나 하이드로콜로이드 잘라서 붙이면 되고, 그거를 이제 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고정이 될 정도의 크게 안에 이제 들어있는 방수 고정 테이프를 붙이면 된다. 하이드로콜로이드는 그냥 이대로 붙이면 되고, 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끝.